심리가 살아나면 갑자기 시장 바뀔 수 있거든요. 총선 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대책 없을 거다. 총선 지나고 나서 매년 7월, 8월 달에 개정세법이 나오거든요. 갭 작다고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갭 투자 기본은 매매가가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이거 안 올라가면 망해요. 여기가 이제 중심 업무지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돈 되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세금이라는 게 지나면 금방 다 잊어버리거든요. 이건 그래도 꼭 기억하십시오. 가끔 가다가 몇몇 분들이 세무사 따서 같이 하자 했는데 냉정하게 제가 물어봐요. 수익이 얼마나 되냐. 근데 저보다 낫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으시면은 최고가 되시려고 하면 안 돼요. 마지막 파트 3. 올해금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거냐. 제가 2014년도에 처음 내 집 마련을 했고 15, 16년도에 투자를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막 개수 늘리시면 안 돼요. 취득세 때문에. 가격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저는 막 전망을 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일단 내 물건을 어떻게 관리할 건 이게 중요하거든요. 22년도에 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가격이. 왜 가격이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결정적으로 이 심리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급이 맞춰지지 않았어요. 그럼 왜 이 심리가 무너졌냐. 제일 큰 게 이거죠. 이렇게 오를 줄 몰랐죠, 금리가. 심리가 과연 다시 살아날 거냐. 심리가 살아나면 갑자기 시장 바뀔 수 있거든요. 21년도에서 22년 넘어갈 때도 갑자기 꺼져버렸잖아요. 근데 심리가 또 갑자기 바뀌어서 이거 싸네 이래버릴 수 있다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공급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정부도 알고 있어요, 지금 공급 부족하다는 거. 그럼 이제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요인이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금리. 언제 살아날 거냐. 개인적으로 저는 한 내년 초 정도 돼야 될 것 같아. 아직 1년 남았어. 총선 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대책 없을 거다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을 했죠. 그런데 110 대책이 나와버렸네. 되게 민망한데 인정합니다. 틀렸고요. 주택이 하나가 있다. 근데 110 대책 나와서 소형 신축, 지방 중공업 미분양 사면은 주택수 빠진다더라. 택도 없어요. 취득세하고 종부세는 빠지는데 양도세는 들어가요. 총선 지나고 나서 매년 7월, 8월 달에 개정세법이 나오거든요. 요때나 뭐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개정세법 나와서 국회에서 땅땅땅 하면 그 다음 25년 1월부터 시행되겠죠. 주택 공급 부족. 주택 공급 부족은 계속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심리가 꺾여서 가격이 내려갔거든요. 갑자기 심리가 돌아서면 가격 상승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저도 투자하고 있지만 너무 오르면 무서워요. 너무 떨어져도 물론 무섭지만 얘도 무서워요. 건설비가 너무 올라 버리니까 분양가가 어느 정도 밑에 딱 하방 경직이 생겨버린 거죠. 그럼 요 밑으로 과연 떨어질 거냐. 이게 좀 약간 지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붙었을 때 어느 게 이길 거냐. 상승 요인하고 하락 요인하고. 올해 하반기 때 전세 시장이 되게 안 좋을 거예요. 세를 끼고 내가 집을 하나 살려고 했어요. 여기 3번에다가. 근데 예전에는 한 4억 정도, 5억 정도 돈이 들어갔어. 갑자기 전세가 오르니까 3억, 2억으로 줄어버려. 그럼 사람이 어떤 심리가 생겨요? 견물생심이라고 있죠. 갑자기 막 사고 싶어져. 근데 갑자기 금리가 떨어진대. 그럼 금리가 떨어지면 임차인은 전세를 선호할까, 월세를 선호할까? 전세를 선호하겠죠. 그럼 전세 또 올라요. 그럼 임차인도 급하죠? 실거주자는 사람도 약간 급해지죠. 그래서 이 전세 가격 오르는 거 되게 잘 봐야 돼, 올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서쪽 위주부터 계속 이게 올 거다, 지금. 전세 부족한 게. 갭 작다고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갭 투자 기본은 매매가가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이거 안 올라가면 망해요. 자, 여기가 이제 중심 업무지구지 않습니까? 여의도, 그리고 중심, 그리고 여기 강남 업무지구. 요 빨간색에서 가까워야 되겠죠? 물리적으로. 근데 물리적으로는 너무 비싸요. 가까운 게. 시간상으로 가까워야 되겠죠? 자, 중랑구에서 강남까지 한 지하철 타고 한 40분 걸릴걸요? 수지구청에서 신분정서 타면 여기 24분이면 가요. 그래서 수지 집값이 중랑구보다 더 비싸요. 경기도인데. 그럼 판교는 어떻게 될까? 11분이에요. 그리고 서울은 무조건 이제 도심 내 정비 사업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디가 될 거냐? 이걸 보셔야 되고요. 대한민국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허리는 이 경부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 시작을 어디서 해요? 한남대교에서 하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또 쭉 가면 오른쪽에 제일 먼저 뭐가 빠집니까? 과천이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판교잖아요. 그 다음에 분당 수지잖아요. 그게 딱 집값 순서 아니에요? 심플한 거예요. 신분당선하고 경부고속도로가 거의 비슷하게 나가잖아요, 모양이. 그래서 신분당선 역 주변도 잘 보세요. 뒤에 광교가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값이 다시 올라버린다니까? 그럼 중간에 끼어있는 게 동천, 수지구청, 성북 딱 3개예요. 차라리 거기를 보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GTX가 뚫렸을 때 가장 기대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GTX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수서에 집이 있어요. GTX 뚫리는 걸 기대할까요? 택도 없죠, 공사만 하는데. 대체 종수단이 없는 동탄, 동탄보다 더 심각한 저쪽 파주 운정. 그래서 거기는 GTX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고 막 춤추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도 올해 일부 개통을 하니까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쪽 보면은 판교에 뭐가 있어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게 이제 앞으로 돈 되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긴 좀 비싸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고. 그러면 얘랑 붙어 있는 곳을 가야 되겠죠? 대표적인 데가 옆에 강동이죠. 그리고 요 위쪽에 광진구죠. 이번에 분양가 평당 1억짜리 나왔죠. 근데 경쟁률이 만만치 않죠. 그럼 요 밑에 뭐가 있어요? 동작. 자, 동작, 강동, 광진 이 세
셋 중에 어디 갈래요? 나는 가성비라면 난 동작을 갈 것 같아. 딱 답이 나왔죠. 한남대교 근처. 한남대교에서 많이 멀어지면 안 돼. 이거는 제 인생 그래프인데 이때 이제 왜 바닥을 기었냐면 수능 모의고사 때는 되게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데 막상 본고사에서 떨어지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수를 하고 원래 이제 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다행히 점수가 잘 나와서 올라서 가면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원래 계획했던 경영학과를 가라 해서 이제 경영학과를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CPA 회계사 시험 떨어지고 결혼하고 이때가 이제 첫 번째 회사 그만두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돈 하나도 없었는데 1년에 2천만 원도 안 썼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당연히 합격했겠지 했는데 떨어진 거죠. 다시 돈 벌러 재취업하고 갔다가 이제 회사 그만둬서 잘 살고 있죠. 부동산 할 때 항상 와이프랑 저랑 둘이 해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사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평범한 사람인데 이렇게 가지고 불러주시고 한 번도 지금 안 나가면서 강의도 듣고 제가 한 2번 정도 이직하고 자발적 퇴사도 막 한두 번 해봤거든요. 이런 사람은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 중에 부동산 투자한 사람도 많이 없어요. 왜 제가 부동산으로 간 결정적 계기가 뭐였냐면 세 번째 직장에서 저희 부장님을 봤는데 하루 종일 핸드폰으로 주식을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주식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죠. 저 사람하고 내가 싸워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조금밖에 몰래 해야 되는데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는 경쟁이 안 되겠다. 우리 부장님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부동산 한 거였어요. 경쟁이 적은 데를 가야 되니까. 단순해요. 그리고 이렇게 점점 좁아들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컨텐츠 만들고 강의한 사람은 없더라. 그러니까 세무사가 아니지만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가끔 가다가 뭐 몇몇 분들이 세무사 따서 같이 하자 했는데 냉정하게 제가 물어봐요. 수익이 얼마나 됐냐고. 왜냐면 나도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근데 저보다 낫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비슷해도 되니까 글 쓰고 강하고 돈 열심히 모으면 그걸로 다시 투자하고 저는 그 삶이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으시면은 최고가 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최고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100점 맞아야 되고 시험 잘 봐야 되고 말 잘 들어야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 다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가면 막 나보다 대단한 사람 너무 많잖아. 제가 회사 그만뒀을 때 저에게 유일하게 제 앞일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어떻게 걱정해 줬냐? 나가면 곧바로 건보료 같은 거 올라가고 월급 안 받으니까 돈 끊길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물어보신 분이 전무님 딱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분이 부동산 투자 되게 잘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법인 만들어서 건보료 이렇게 하고 월급 주고 했더니 엄청 준비 많이 했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이제 그분 정년퇴직하시고 잠실주공 5단지 조합원이시거든요. 제 이웃 사촌이에요. 저 리센치에 있거든요. 지금은 그냥 만나면 국밥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고요. 나보다 잘난 것 같이 보이고 그런데 똑같아요. 나오고 나면 여러분 스스로를 많이 위로를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거를 항상 고민하세요. 가장 먼저 해도 되고요. 아니면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도 되고요. 아니면 차별화 시키면 돼. 차별화. 이렇게 하시면은 이걸 겹치면은 교집합을 만들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가 온전히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게 세금이라는 게 지나면 금방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건 그래도 꼭 기억하십시오. 계약서 쓰기 전에 꼭 세무사님은 상담 가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1분 투자로 1,000만 원 이상 충분히 아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